기시다 총리 그만두잖아요. 예. 그리고 임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. 근데 굳이 왜 한국으로 오는 걸까요? 기시다가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고맙다고 한번 마지막. 뭐 와서 저희한테 좀 선물을 줄 게 있을까요? 뭐 그만두는 사람이 줄 선물이 뭐가 있어요? 없을까요? 힘 다 떨어졌네. 끈 다 떨어진 총리가. 그래.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국가 세력 발언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. 근데 뭐 처음 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난 광복절 때. 벌써 한 2년 취임 네. 하던 해부터 그 반국가 세력 얘기는. 그렇죠. 예. 이걸 이제 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발언을 계속 꺼내서 하시는 걸까요? 그 자기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한 원망이 네. 바로 그러니까 나를 지금 지지하지 않는 놈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. 편했겠죠.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. 그리고 제가 언제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한번 쓴 일이 있는데 네. 이 늦깎이 의식화가 늦가기 의식화. 예. 네. 그 늦깎이 의식화되는 살다 보면 있잖아요. 네.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그 좀 강경해지거든. 네.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검사 시절에 뭐 대체적으로 그 가정 속에서 뭐 이렇게 네네. 좀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손치더라도 처음에 정치를 할 때 네. 저당에도 안 가고 네.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네. 그 했었잖아요. 네네. 그렇듯이 그때까지는 특정한 어떤 이념에 이렇게 얽매인 사람은 아니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그랬지. 근데 네. 그러고 나서 저러는 거 보면 이제 그 사이에 그 정치를 시작하면서 늦깎이 의식화가 네. 이제 된 거죠. 그러니까 네. 지금 그게 인사에서도 나타나잖아요. 뭐 어떻게 전부 그렇게들 골라서 쓰는지 사람을 써도 예? 안 맞는 사람들을 네. 그러다가 요새 광복회하고 광복절날 저런 사태도 생긴 거고. 일단 그 반국가 세력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야당 겨냥한 거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아까 그 약간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안보라인 인사 놓고서는 민주당에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셨더라고요. 글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네. 뭐 계엄 문건을 뭐 했다는 거 네네.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뭐 문건이야 만들 수 있고 또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 군은 더 좀 확실하게 믿을 사람을 시키고 네. 싶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수준은 아니잖아요. 이제 군이 움직일 수준은. 좀 전 몰라요. 상상은 할지 몰라도 네. 그거는 그 정도로 갈 수는 없다. 네. 어떻게 가겠어요? 우리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 이제 의석으로 놓고 봐도 이거 그러니까 해산 명령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야권이 이게 크게 먹히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졌을 때. 네.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2012년. 네. 그때 이제 미국을 네. 갔을 때, 네. 제가 저쪽 서부 쪽을 갔더니, 네. 뭐 이렇게 모두 왔다고 좀 보자고 해서 몇 팀들하고 차 마시는 모임을 네. 그렇게 했거든요. 네. 그때 그렇게 부정선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이 진 게 부정선거라고. 뭐 한국에서는 뭐 또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뭐 네. 그런 게 없었는데 네. 거기 가 있는 교민들 쪽에 그래요? 그렇게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부정이 아니라고 뭐 네. 했다가 무슨 여기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어요. 아주 좀 소수였는데 네네. 그랬다가 국회에서 뭐 시연하다가 뭐 진섬이원 봉변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소수지만. 네.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그 사람들 그랬어요. 지금 여러분의 조국이 네. 그렇게 지금 후진국이 아니다.
아 그리고 네. 이 개표 참관인이 전에는 네. 학교 선생님들 많이 뭐 이렇게 특근해서 썼고 아니면 거기 수십 명이 들어와 있는데 네. 각 개표소마다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혹시 쿠데타가 날지 모른다는 건 네. 우리나라 앞으로 선거 부정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하고 비슷한 그 선거 부정을 지금도 뭐 지난번에 또 그러니까 선관위 지고 하니까는 또 지금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총선도 부정이라고 네. 지금도 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참 엉뚱한 사람들인 거예요. 쿠데타 얘기나 네. 부정선거 얘기나 난 뭐 비슷한 수준들이라고 봐요.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없는 가령 뭐 한대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 이 생중계 논란도 이 기저에는 사실은 좀 신뢰가 없는 것도 밑바탕에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엄령 발언 관련해서도 약간 그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고 또 미국에 서부 가셨을 때 들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신뢰가 계속 없어지는 이것 또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열되는 거. 좀 트럼프가 의회 가서 그것도 부정이라고. 트럼프 전 대통령.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건 꼭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분열돼가는 그런 모습. 네. 그거는 우리도 아주 심각하죠. 그게 너무 심각하죠. 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심각해졌다고 보세요? 그렇죠. 갈수록 그건 꼭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그냥 점점 그건 누적돼 오는 게 아니냐. 해서 양쪽으로 분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. 김건희 여사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명석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심의에 회부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미 결론은 났다. 근데 이 무혐의에 대한 명분 쌓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공격은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다. 또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. 이건 근데 대체 해법은 어떻게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대체 이거는 해법은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? 결국은 그것도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?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. 안 그러고는 지금 대통령 영부인을 검찰이 제대로 어디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? 결국은 그 특검밖엔 방법이 없다고 봐요. 특검으로 결국 종국의 특검으로 가야 된다. 그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직접 국민한테 좀 사과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뭐 이미 좀 시기가 지났다고 보세요?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는 게 낫죠. 안 하는 것보다는. 그러고 하려고 총선 전에 문자도 그렇게 보내 그때 비대위원장이 하라 그러면 하겠다고까지 보냈으니까 잘못한 건 알긴 아는 모양이고 알면 해이지. 변호사 통해서 대리로 사과는 한번 하시긴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맨 처음 대통령도 처음에는 사과가 아니고 절박하지 못해서 했다든가 TV 나와가지고 절박한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다. 그런 식으로다가 얼렁뚱땅 넘어가려지 말고 그렇게 사과하려고 그럼 선거 전에는 표 얻기 위해서 사과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선거 지고 나니까 또 안 하는 것은 뭐예요? 사과할 거면 깨끗이 하지. 그냥 한번 하고 그 김 여사 이런 논란이 있는데 외부 활동을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영부인인데 기본 역할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쪽과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만약에 주문하신다면 선거가 멀었잖아요. 요 10월에 있다는 거는 호남에 군수 보궐선거만 있다니까 별 지장이 없고 그러고 이제 다음에 지방선거 가 2년 후 아니에요? 그렇죠. 지방선거 2년 후. 이제 그때가 아직 임기 중일 텐데 그때는 다시 또 좀 안 나타나겠죠.
지금은 선거. 아, 이거 선거 아직 멀었는데 다 잊어먹으니까 이제 그때 선거 때가 하면 지금 오시기. 그래서 지금은 나오시는 거다. 이렇게 아까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 대통령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지지율이 이제 20%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윤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정치적으로나 살기가 편해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가장 이거 좀 신경 써라라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. 공정과 상식, 네, 맞아요. 그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, 그럼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수용을 하고, 또 그 최상병 특검도 수용을 하고, 뭐 그러면 지지율이 확 올라가겠죠. 그래서 좀 인사도 좀 상식에 맞게 하고, 그렇게 놓으면 지지율 올라가겠죠.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면.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면, 뭐 친인척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금 특검 같은 공정하게 좀 잣대를 대서 특검도 수용하고 인사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지금 많으시고 아닌가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뭐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렇고 그냥 그 전에 인사들 보면 꼭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데 어디 좀 튀는 사람, 아주 진보적인 사람도 그런데 저기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가능하면 기용하는 거를 좀 꺼렸어요. 그 조금 중도에 가까운 어떤 뭐 성향으로 딱 이렇게 분류가 잘 안 되는 사람들. 이 스펙트럼으로 놓고 가운데에 좀 있는. 그런 사람들 중에 뭐 그래도 좀 사회적 신망도 있고 가능하면 그런 학자들을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. 그 전에 그래야 저 인사 잘했다 소리를 듣고 뭐 그랬잖아요. 근데 요새는 그냥 확실한 사람들 이제 그 진영에 어떤 지금 뭐 요번에 최근에 하던 윤석열 인사들 보면은 아유 참 저런 사람을 뭐 이런 사람들만 골라 쓰고 있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절 행사도 저렇게 된 거고.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반쪽으로 됐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. 이제 안 끝나요? 이제 거의 끝나요. 거의 끝나가요. 우리 총장이 힘드셔가지고 거의 끝나요 지금.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. 기시다 총리가 9월에 방한을 하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근데 이게 기시다 총리 그만두잖아요. 그리고 임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. 근데 굳이 왜 한국으로 오는 걸까요?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굳이 기시다 총리 방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걸까요? 워낙 기시다한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좀 굴욕적으로 미국 가서 그러면서 이제 튼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고맙다고 한번 마지막 뭐 와서 저희한테 좀 선물을 줄 게 있을까요? 뭐 그만두는 사람이 줄 선물이 뭐가 있어요? 이제 없을까요? 힘 다 떨어졌는데 끈 다 떨어진 총리가. 혹자는 그 말씀 하시던데 과거사에 대한 어떤 사과? 인종이 그럴 인종이 못 되잖아요. 그런 건 기대하지 마라. 그런 건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한번 올 것이다. 총장님 힘들어하셔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대신 다음에 또 오시면 또 여쭤보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. 지금 아직 날씨가 많이 더워서요.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. 그래야 저희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다음에 또 나는 정치인이다.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총장님 모시는 또 특별한 코너 만들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